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산불과 관련한 뉴스 특보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두 차례나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조기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마연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화 과정에서 진화 작업에 동원되는 소방관 등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지역이 있는 지역은 주민 대피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두 차례나 위기관리센터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산불을 심각하게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인관계 논설위원 나와 있고요.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이번 산불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국가 재난사태 선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란 어떤 뜻이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이 지역 일대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라는 것은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그럴 상황에 있을 때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에 있었던 양양 산불,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이때 발령이 됐었고요.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 권한이 확대돼서 공무원을 비상 소집할 수 있고 학교나 이런 데들은 휴교 조치가 가능하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이 기본적인 사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이 초기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 재난사태는 오늘 오전 9시에 선포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한 만큼 강원도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일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번 산불에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어제 저녁 때 이제 7시부터 이제 발화가 시작돼 가지고 저녁 이미 9시 넘어갈 때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예. 아직 잔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불이 정리가 됐다는 게 다행인데, 사실은 2000년도 저희가 이제 2005년도 그 양양 낙산사가 탈 때 산불을 첫 번째 재난사태로 규정됐던, 예. 그걸 많이 기억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컸던 규모가 사실은 2000년도 산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속초, 강릉, 동해, 삼척, 울진까지 내려가가지고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거의 강원도 동해안 전체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봄의 산불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고 잘한 대응이라고 봐야죠. 특별 재난지역 지정도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이건 좀 절차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말이죠. 일단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이 전소되거나 아니면 반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또 정부에서 재난 복구비가 이제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역도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두 차례나 위기관리센터를 찾았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내각을 대표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 재난사태 선포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낙연 총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헬기가 총동원됐고 가용한 인원들도 모두 동원돼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0시를 위해서 장관이 바뀌시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께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드렸습니다. 곧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역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진영 장관이 사실상 임명이 됐는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기가 오늘 자정까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로 보면 0시고요. 오늘 밤으로 따진다면 자정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화재가 없었다고 하면 잠시 뒤 오후 3시에 지금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임식하고 나면 짐 정리해서 이제 돌아가면 임무가 끝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큰 불이 나면서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밤 자정까지 자기 임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후임 장관인 진영 장관에게 현장에서 장관직을 인수인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제 직원들하고 세종에서 나무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마지막 공식 행사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큰 불이 나면서 마지막 0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화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장 상황이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관직을 주고 넘겨받는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당시 현장에 그 당시에 최병현 시장과 또 민선으로 당선된 조순 시장이죠. 현장에서 함께 구조 작업을 지휘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와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고고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 역시 사람들 인력으로 참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 같은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밤에 화재 상황 보여주는 그림을 보니까 특히 시청자분들이 차 운전하면서 그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보니까 정말 상당히 심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마침 이제 소방청에서 최고 수준의 3단계 대응 수준을 9시 44분에 발령했지 않습니까? 저 마침 또 10시부터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또 특보까지도 하고 그래서 오전 1시 한 반경쯤 돼야 집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까지 이렇게 불이 번질 거라고 맨 처음에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1시간에 불이 5km 이상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고 속초 시내에서 한 북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또 민가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대피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전하면서 저도 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네. 김소환 시사평론가도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어제 사실상 뉴스특보 형식으로 상당히 늦은 어제. 시각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방송 한 3시간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가장 심각했던 순간이겠죠. 그때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방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의 바람의 속도는 초속 한 20m로 불고 있어서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저지선을 만들 뿐이지 어떻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도 못 됐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버스에 고립되는 일들도 발생했고 또 고등학교에서 기숙사에 불이 번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상황 자체가 수습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고는 들어오는데 인력은 부족하니까 전국에서 소방차가 다 물적인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속초나 고성에 있는 대응 인력은 숫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봄철 영동 지방에서 탄불은요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간당 5km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한 2km 넘는 강을 타고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풍속이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2km가 넘는 강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넘는다는 거죠. 예. 근데 그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은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상 굉장히 주요한 불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헬기뿐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는 바람이 많아서 뜨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방 헬기에는 사실은 야간 합법 장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소방 헬기 운영 지침에 그 해가 지기 전 그리고 해가 뜨기 전,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만 운행하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바람이라는 게 주로 이제 동트기 전후에 이제 좀 방향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쓰는 헬기에는 다 당연히 야간 항법 장치가 있죠. 그래서 소방 헬기에도 야간에 항법 장치를 도입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밤에 발화되는 그 산불 같은 거를 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강풍 속의 헬기가 과연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또 소방 헬기를 타고 진화 작업을 펼치는 대원들의 안전 문제도 또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심야에 한밤중에 산불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고 헬기는 뜰 수 없고 그리고 현지 상황은 대단히 건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밤중에는 진화 작업보다는 산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소방대원이나 군인, 경찰관 여러분들이 저지선을 확보하는 게 거의 유일한 대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산악 지역이라는 것, 특히 강원도 쪽이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들어가서 불을 끈다는 것도 어렵고요. 강풍 속에서 헬기로 불 끈다는 것도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하는 것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특히 인명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빨리 대피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1996년에 있었던 고성 산불을 취재를 가서 한 일주일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 보면은요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 그쪽 지역이 도로가 상당히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해수욕장 그쪽에 있는 그런 나무들까지 송지호 송림까지도 완전히 다 불에 탈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상황들을 봤거든요. 지금 금방 저 산림청에서 2시 현재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예. 불 현장이 지금 바로 들어온 거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불은 세 군데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성, 속초 지역하고 강릉, 동해 지역 그리고 인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컸던 고성, 속초 지역은 완진 100% 진화를 한 걸로. 다행입니다. 예. 속초 고성 지역은 완진이라고 지금 산림청이 예, 발표했다는 거죠? 100% 진화를 했다고 지금 금방 발표를 했고요. 250헥타를 피해다라고 했는데 250헥타 정도 되면은 여의도 면적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강릉 동해 지역은 70% 정도 진화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비슷한 면적의 피해를 받고 그리고 인제 지역이 25헥타를 피해고요. 진화율은 약 80% 정도다. 그리고 사망은 역시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현재 한 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진화 작업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소방관 여러분, 군인, 경찰관 그리고 현지 주민 여러분 정말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지금 현지 상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혹시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잠시 뒤에 여러분께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전하는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생업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전화를 연결해서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의 상황을 여러분께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대단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여야 정당의 지도부들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치고 산불 피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를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이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온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이 화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노고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산불로 불안에 떨고 있을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회의가 끝나고 강원도 현장을 가볼 생각이고 바른미래당은 이재민 후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특히 산불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심정으로는 이 회의 대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현장에 가서 도움이 오늘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정동영 대표 또 저 말도 뭐 어떤 면에서 사실 일리가 있지요. 정당의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가게 되면은 그분들에게 또 브리핑하고 현지 소방대원분들이 그러다 보면 또 진화 작업에 힘을 더 쏟아야 하는데 이런 보고하는데 또 분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빠졌죠. 현장에 황교안 대표가 갔고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잠시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려서 자신도 산불 피해가 난 지역으로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았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상황만 잠깐 확인한 후에 곧바로 주민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망연자실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황교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 지금 산불 피해 현장을 황교안 대표가 둘러보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 지도부들이 현장을 찾은 화면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정당 지도부들, 다른 정당의 지도부들도 현장에서 한번 둘러보고 주민들 위로하고 이런 영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피해 지역 주민이 좀 연결이 돼서 현장 상황을 좀 빨리 현장 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정당 지도부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현장 가는 거 사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가는 게 과연 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아픔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정작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아예 정치권에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현장의 책임자가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부터 왔으면 좋겠다. 이런 합의를 봐서 서로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가는데 어떻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그걸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인원 중에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예 그런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일정 시점 지나서 이제 진화가 된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어떻게 사후에 이런 일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건지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진화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 또 대피하고 생업의 현장,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정당, 정치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를 한번 정치권에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주민 한 분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경 씨가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서진경 씨 혹시 제 이야기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까? 저희 마을이 9채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저희 집 포함해서 3채가 다 완전 소실돼가지고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방차 한 대가 와서 나머지 잔불 끄고 계시거든요. 예. 마을에 집이 9채가 있는데 그 가운데 3채가 완전히 불에 탔군요. 네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망연자실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들 머무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냥 근처에 아시는 분 댁이 있는데 저희 집까지 완전 소실돼가지고 우선은 현장에 와 있어요. 예. 어머님도 저 같은 마을에 사시고 계시다면서요? 저는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소식 듣고 새벽에 내려왔거든요. 예. 네. 그 새벽에 오실 때만 해도 교통 통제는 안 돼 있었습니까?
사실 정말로 가슴이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어머님의 안전 문제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길은 크게 통제는 안 했고 이제 오는 길에도 계속 불이 안 꺼져 있더라고요. 큰 길에도 그렇고 그냥 들어오긴 했어요. 예. 그 어머님이 사시는 마을이 어딥니까? 이 토성군 토성면이면은 이번에 산불이 난 바로 그 지역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 토성면 이능리라고 불난 불이 이제 시작한 시점 그 지역 바로 옆이라서 네. 예, 정말 이번 산불로 예전에도 이런 산불로 피해를 입으셨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네. 예, 어머님은 지금 안전하신 거죠? 네네. 예. 지금 대피해 계세요. 조금 전에 잔불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대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은 큰 불은 다 꺼졌으니까 특별하게 말씀은 따로 안 해주셨어요. 집이 전부 불에 타신 분들은 네. 관청에서 나오셔서 좀 지원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오셔서 다 확인은 하고 가시긴 했어요. 예, 일단 확인하고 돌아갔다. 앞으로 네네. 어떻게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중으로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서진경 씨도 이번 모든 게 다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머님 댁에 좀 머무르셔야겠네요. 그 마을에.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지금 산불 피해로 전국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시고 함께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지금 계시니까 지금 가장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신 게 무엇이고 또 현재 산불은 어느 정도 상황이고 이런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큰 불은 다 잡히고 이제 그 지원을 많이 나와 주셨거든요. 군부대에서도. 불은 금방 잡힐 것 같고 지금 집이 다 타신 분들이 지내실 만한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부터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서진경 씨와 전화 통화하는 사이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집 불에 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진경 씨 어머님이 사시는 집이 불에 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곳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평생 삶의 터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으셨네요. 네, 이제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이제 집 지어서 전원주택 사신다고 해서 이제 예. 한 2, 3년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서진경 씨 지금 경황이 없으실 텐데도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보살펴 주시고요.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현지 주민 현장 상황 말씀 들었는데 말이죠. 일단 큰 불은 잡혔다. 네. 그런데 당장 불로 집을 잃으신 분들이 옮기실 곳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제도 이제 굉장히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대피소가 어딘지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피소 안내를 좀 저희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은 어제도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이동이 좀 쉽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집을 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피가 좀 늦어질까 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히 대피를 했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점은 어제 밤늦게 들어온 화면도 그렇고 지금 들어오는 화면도 그런데 그러니까 대피소가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대피소를 좀 정비하는 일 그래서 대피하신 분들을 위해서 모포나 담요라든가 각종 생필품을 지원하는 문제 이게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하고 새벽 넘어가는 시간에도 그게 조금 좀 늦어진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 방문한 거 보니까 좀 이제 지원이 조금씩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매뉴얼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겠죠. 이런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서 착착 진행하는 그게 바로 조금 더 나아진 인류 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원도 동해안 산불 정말로 큰 상처를 남기고 이제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말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청와대 비서실이죠. 대통령 비서실인데 어제 하루 종일 오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을 돕고 있는 수석 비서관들과 함께 이런저런 현안들을 논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또 노영민 비서실장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서 이번 산불에 대처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청와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장면입니다. 안보실장이 좀 일찍 좀 떠나게 하면 좋겠다. 근데 합의를 안 해주셨고, 근데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초 시내에서 지금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고, 그런데 위기 대응의 총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를 구했더니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정의용 안보실장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그 사이에 다른 관련된 비서관이나 모두 가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생방송에서 저희가 뭔가 지금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지금 저희가 청와대 한번 부르기 쉽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발목 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어제 몇 시쯤입니까? 어제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저 상황은 아마도 이제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밤 9시 반. 예. 밤 그러니까 9시 반이면 이미 산불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난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장이 홍영표 원내대표거든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인데 9시 20분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 계속 속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불이 3단계까지 지금 발령이 됐으니까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냐.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좀 보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급하면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이렇게 한번 부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급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나중에 빼고 야당 의원들 먼저 질문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하지 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책임으로 자꾸 돌리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회의원은 질문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질문을 하는데 자기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계속 하니까. 잠시만요, 임광규 의원. 예. 조금 전 상황이 이제 거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질문 순서를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 다음에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먼저 질문 다 하십시오. 끝나고 나면은 빨리 정의용 안보실장은 떠나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문 시간을 넘겼다는 겁니까? 일부 의원이? 송석준 의원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넘겨서 또 5분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급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는데도 발언 시간까지 넘겨가면서 하느냐. 그렇게 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그래서 결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거기서 자리를 뜰 수 있었던 것이 10시 38분이었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11시 30분이 돼서야 이석을 해가지고 청와대 위관리센터 회의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마 3명 정도 더 질문을 받고 나서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회를 떠날 수가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보낼 당시에 국회 운영위 상황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위기 상황에는 좀 그 책임자가 담당자가 이석을 하게 하는 게 나는 기본적인 좀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보실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국회 운영위원장의 한숨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이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그 말도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어제는 좀 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상당히 많아요. 나경원 대표가 뭐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정치 수준이 참 저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원내대표끼리 얘기하든지 아니면 수석부 대표가 정회를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하든지 실제로 상황이 이러하니까 그 상황에 이 재난 안보 상황의 총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이석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합의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예요. 예. 근데 이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회의가 개시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질문을 일단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어제의 사건의 그 직접적인 문제는 나경원 대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정치 전체가 저는 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네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욕먹는 거다. 국민들로부터.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쉬운 마음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운영위원회 회의 때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안보실장이나 이런 경우에 자주 이제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질의를 받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국가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사실은 그냥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원래 따지자면.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 더 받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잡아두는 걸 과연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는가. 최소한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갔었어야 된다. 그 시간에 같이. 예,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저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정용 안보실장이 떠날 수 있었고 10시 38분쯤에 떠났다고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또 11시가 넘은 다음에나 또 떠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못 가니까 예. 1차장이 가서 먼저 회의하십시오. 네,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대응이 늦어진 건 아니다. 물론 또 객관적으로 드러난 시간을 보면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책임자가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빨리 총력 대응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빨리 보내줘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내줄 때 그러면 대신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와라 이런 걸 여당한테 약속을 한번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지혜, 슬기로움을 좀 발휘했으면 어떨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긴급한 상황인데 안보실장이 비서실장이 빨리 청와대 돌아가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또 얼마나 큰 박수를 받았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좀 불만 섞인 그런 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이 심각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회의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몰랐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요구를 했던 게 뭐였냐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준비를 빨리 가야 좀 일찍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불이 심각한 줄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줬었으면은 자기도 감안을 했을 텐데 이런 줄은 몰랐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진행자가 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회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걸 다 몰랐을까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걸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얼마나 납득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하셨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는 들려드려야겠죠?
저희에게 산불의 심각성이라든지 산불 심각성으로 인해서 안보실장이 먼저 이삭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갑자기 이 불이 났는데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심각성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분이 질의를 하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길어야 30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정말 이석이 필요하다면 이석에 대한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권의 어제 산불 아주 크게 번지기 시작한 직후에 정치권의 모습, 특히 자유한국당의 대처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해서 황교안 또 대표가 아침에 일찍 현장을 갔다고 하니까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마련하고 정부와 함께 이번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